요즘 경제 이슈가 뭐죠? 전쟁? 전쟁 나고 막 주변이 이러면은 위기. 오늘은 위기에 대해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위. 위에 있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권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 경제 기사를 계속 봐야 되는데 채권을 모르고서는 사실 해독이 안 돼요. 두 눈을 가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빙딩 대학이 1,000만 원을 처음에 빌린다고 했을 때 1년 뒤에 이 5% 이자와 원금을 돌려준다고 해볼게요. 1,050만 원을 받는 거죠. 자, 돈을 빌려줬다. 나는 돈을 받았다. 라는 차용증을 써야겠죠. 자, 기업이나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써주는 차용증, 그러니까 빈문서를 바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는 만기하고, 그다음에 이자는 얼마 줄 것이냐는 고정된 이자율이 이 채권에 적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의 종류가 많잖아요.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발행했다, 회사채, 개인이 발행했다, 개인채? 개인채, 사채입니다. 네, 사채. 사채업자 할 때. 그 사채예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빌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기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이 채권은 중간에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채권 기사를 꼭 볼 때는 금리를 빼놓고는 아예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랜만에 아이폰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근데 출시가가 1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지났어. 그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기종을 30% 할인해 준다. 20만 원 손해 보고. 20만 원 그냥 날라간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되팔려고 해요. 그래서 90만 원에 당근마켓에 내놨어요. 팔리겠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면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70만 원에 샀는데 내 친구는 좀 나중에 살게 하다가 할인 행사가 종료된 거야. 그럼 이 친구는 100만 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다시 팔려고 한다. 70만 원에 내놓으면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착해요. 난리 나겠지. 막 메시지 오고 풀거래 바로. 그러면 내가 그냥 70만 원에 팔겠어?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서 팔겠죠, 당연히. 채권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앞에 예를 든 것처럼 금리,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금리, 할인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채권과 금리는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뭐 아이폰 설명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 이거 내피셜 같잖아요. 실제 이런 현상이, 이런 원리가 경제 현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1979년 10월 6일 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단번에 4%포인트 올린 거거든요. 원래는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하면 0.25%포인트씩 올리거든요. 그런데 16배를 하루 만에 올린 겁니다. 이를 두고 토요일 밤에 대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금리를 갑자기 올리니까 진짜 채권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시장은 이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 23.38%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처럼 폭등하는 것은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페드가 올해 금리를 7번 올린다고 막 했었잖아요. 이 기사도 계속 많이 나왔었고, 다시 그때의 악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I am poor. I am poor. 나는 바보, 나는 거지. 자, 실제 이렇게 채권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우리가 채권 금리를 꼭 알아야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경기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매번 경제 위기가 올 때도 채권 시장에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띵띵. 주식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자, 2022년의 최대 성장주 빙빙대학에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빙빙대학의 사업이 무지무지 잘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식의 가격이 폭등하겠죠. 근데 반대로 빙빙대학이 참 열심히 잘 하지만 수익이 많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는 주식이 유리하겠어요? 채권이 유리하겠어요? 채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빙빙대학이 아예 망하지만 않는다면 만기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주식을 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꼭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주식 시장에 돈을 넣어두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돈을 빼서 주식 시장으로 가는 거죠. 뜬금? 그래서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진 건 맞지만 큰 사건이 터지면 안전자산으로 또 쏠리는 현상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주식을 100% 넣었다면 일부 자금들을 채권 시장에 옮겨놓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 국채도 개인이 살 수 있는지. 국채를 살 수 있죠. 돈만 많으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 국채를 산 다음에 조금 마진을 붙여가지고 개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단위에서 많이들 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저 미 국채 어제 샀는데요 하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엄청 많거나 이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채권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채권형 ETF에 자기 자금을 넣으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 자, 오늘 채권의 기본 개념하고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좀 왔었죠. 전쟁 상황까지 퍼졌단 말이에요. 하나 마지막 남은 퍼즐을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